자,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거는 사실 면접 질문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 뭐 뜨문뜨문 대답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완벽한 대답은 제가 봤을 때 없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 머릿속에 어렴풋이 지금 되게 많이 떠오르실 거야. 아, 투자도 해야 되고, 기업이. 그 다음에 뭐 M&A도 해야 되고, R&D도 해야 되고, 뭐 돈이, 뭐 스타트업이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 자,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이유를 조금 잘 정리해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냥 잠깐 일시정지 하셔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 답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요렇게 쪼개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본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정리된 것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쪼개는 게 제일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현금 흐름표에도 기업의 현금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 CFO, CFI, CFF로 그때 우리 나눴었잖아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이유도 이렇게 쪼개서 보면 굉장히 미시하게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업부터 볼까요? 운전 자본 우리 봤었죠. 워킹 캐피탈 쪽에서 봤었죠. 그래서 기업은 늘 성장을 하려면 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 매일 운영되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금전적 베이스. 그래서 운전 자본이 늘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 첫 번째 운전 자본.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업 자금 확보라고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어쨌든 돈을 태워야 되는데 영업을 위해서 결국에 그러면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VC나 이런 데서 많이 자금 조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회사가 있는데 뭔가 신제품, 뭔가 고테크에 뭔가 신제품을 개발해보고 싶다. 뭔가 신사업에 진출해보고 싶다. 신시장에 뭔가 들어가보고 싶다.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돈이 없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자금을 땡겨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목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생각에 실무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왜냐면 금액이 큰 거는 신제품 개발, 신사업, 신시장, 요게 이제 금액이 진짜 큰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될 거고요. 오히려 운전 자본을 위해서 돈을 빌린다, 이건 굉장히 단기에 돈을 빌릴 확률이 높고, 빌리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제 면접 목적상으로 제가 저 맨 위에 써놓은 이유는, 면접 목적상으로는 저런 거 얘기해줘야 이제 좋아하죠. 이 친구가 운전자본을 아는구나. 앞에서 특히 운전자본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으면은 운전자본 이야기 좀 해주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조금 더 좋아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요. 자,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죠. 특히 캐펙스, 우리가 이제 공장 지어야 되고, 뭔가 설비 지어야 되고, 본사 건물도 지어야 되고, 미리 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혹은 뭐 저런 캐펙스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투자 목적의 캐펙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그냥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런 이제 투자 목적의 자본 조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M&A. M&A를 할 때도 굉장히 큰 돈이 보통 필요하죠. 물론 소규모 M&A들도 있지만, 근데 M&A 뭐 생 현금으로 M&A 하는 경우 잘 없죠. 보통은 M&A를 하게 되면은 인수금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본을 조달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캐펙스랑 M&A, 그다음 마지막에 R&D. 그렇죠. R&D도 어떻게 보면 투자죠. 그리고 저희 현금 흐름표에 R&D에 대한 투자, 특히 101 수업 해보신 분들은 그쪽 우리 인텐지블 에셋 R&D 하면서 캐시플로우 프롬 인베스팅 쪽에 요거 많이 넣어놨었죠. 요거 넣어놨었죠. 그래서 대규모의 R&D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본 조달할 수 있겠죠. 특히 내가 만약에 제약 바이오 아니면 IT 굉장히 뭐 R&D 헤비한 그런 업계인 경우에는 특히 이 R&D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파이낸스 쪽도 보면은 이쪽은 조금 잘 쉽게 떠올리지 않는 거죠. 제 오프라인 시간에 이제 여쭤보면은 잘 나오지 않는 대답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뭔가 부채가 이제 만기가 도래해요. 곧 있으면 이제 돈을 갚아야 돼요. 한 1,000억을 갚아야 되는데 다 못 갚겠다. 아니면 뭐 일부만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 이제 리파이낸싱을 위해서 추가로 이제 다시 자본 조달을 하는 경우,
이거는 뭐 상황마다 더 좋은 조건의 뭐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리파이낸싱이 이제 자본 조달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금액 자체가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 회사가 이제 이자랑 배당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특히 이자는 약속이고 배당은 어떻게 보면은 합의 정도죠.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주주들이 막 모두 배당을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자는 채권자들이 이자를 이제 당연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줄 돈이 없다. 이자 배당의 지급을 위해서 파이낸싱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싱을 하는 경우 중에서 이제 재무 구조를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를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뭔가 최적점의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딱 50%가 됐을 때 완벽한 황금 비율이다. 한 50%로 맞추고 싶은데 지금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한 뭐 30%밖에 안 된다. 대시 30%밖에 안 된다. 조금 그럼 뎃을 좀 더 차입을 해야겠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 조정을 위해서 파이낸싱 자본 조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단 큰 틀로 한번 쪼개고 영업 목적, 투자 목적, 재무 목적 그 안에서 이제 자잘한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투자죠. 투자 보통 회사들은 투자 목적이 제일 클 거예요. 이게 금액도 가장 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보통 자본 조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는 이쪽에서 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